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그동안 좀 빠진 게 만회가 되면서 올라왔고, 오늘도 일단은 뭐 상승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역시나 상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상승의 신호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은 역시나 시장이 올라갈 만한 정도의 뭔가 뚜렷한 호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힘든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미중 무역 협상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1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던가 막연함들이 주가에 또 이렇게 반영되게 되면은 크게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방향을 좀 보면서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투자 방법을 보이신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상승이다라고 점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이다라고 점치기 위해서는 216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지만 뭔가 상승하려고 하구나, 2200, 2300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땐 좀 적극적으로 현금이 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다시 또 빠져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또는 하락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1단계 무역 협상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괜히 불안해져요. 그분의 말은 항상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은 전망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다우존스 지수가 10%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우리가 지금 과감하게 베팅할 땐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땐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내도록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해서 계속 조정을 쭉쭉쭉쭉 주다 보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양봉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실 거고, 지금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또 내 종목을 손절했더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손절하지 않고 있다가도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약간 급한 마음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약간 몸이 근질근질할 텐데 그걸 조금 참아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지켜보자. 2160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게 됐을 때 2100을 지지해 주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조언을 총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의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급 잘 보시진 않으시지만, 전문가님이.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쉽게 될까요?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많이 산 거를 많이 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결국엔 판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언제 파냐라고 봤을 때요, 고점 부근에 왔을 때 매도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주식을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걔들이 수익을 잘 내서라고 생각하는데, 걔들이 살 때가 지나서 이제 팔 때라는 것은 결국 지금이 고점이라는 신호로도 하나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4일 연속으로 또는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나까지 따라가 들어갈 게 아니라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도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라고 무조건 돈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올라온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요, 걔들이 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돈이 돈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을 실현시키고 나면 싼 종목을 다시 사서 끌어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많다라고 봤을 때 수급을 보는 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린다면 전체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걔들이 또 매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저가 종목이야말로 저는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함께 체크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0%고 네. 8만 6천 원에 샀어요. 86,000원에 40%요? 예, 코스맥스 이번 달에 사셨나요? 혹시 그럼? 예, 예. 그 사고 나서 떨어졌죠? 예, 예. 아쉽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데 그게 다시 8만 6천 원으로 올라갈까 그 걱정이 돼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사면 어떨까도 싶고 추가 매수를 해보고도 싶으시고, 예,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싶고 또 네. 올라갈까 싶고 그래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함께 좀 들어볼게요. 자, 예. 전문가님, 코스맥스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오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뭔가 조금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괜히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얘가 7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코스메스라는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얘는 시간만 주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 투자를 조금만 많이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10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까? 한 1년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7만원까지 빠져준다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고 7만원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 할 필요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드는 자리니까요. 그냥 보유하셔서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일단 비중이 적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9만원에서 92,000원 사이쯤이 크게 수익 나는 자리는 아닌데 그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1,000원에서 92,000원 사이쯤 왔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줄이자. 그러니까 저기서 매도 조금 진행하시고 나머지를 10만원까지 지켜보면서 약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코스맥스 첫 번째 종목 좀 알아봤는데요. 코스맥스는 그래도 시간을 좀 주면, 시간을 들이면 그래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전망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CJCGV요. CJCGV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39,000원 비중 한 30%요. 39,000원에 30%요? 네네. CJCGV를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은 좀 기다리셨나요? 예,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셨군요. 그쵸? 네, 그런가요? 일단은 다시 조금 빠지긴 했는데 CJCGV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예, 갖고 가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지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CGV 오랜만에 한번 상담이 들어왔네요. 가져간다면 올라갈 만한 종목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멀리 본다면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뭐 33,000원대나 34,000원대 이하 이런 데 들고 계셨다면 그냥 쭉 들고 가는 내도록 계속 수익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매수가가 39,000원이에요. 단기로 최근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자리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형성되어 있는 고점 자리에 사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1%씩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얘가 지금은 빠질 자리고요. 3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내가 만약 장기 투자할 거라면은 사실 뭐 35,000원까지 빠지더라도 결국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은데 내가 굳이 그럴 바에야 39,000원에 들고 있느니 일단 지금 팔아내고 35,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면 35,000원에 다시 사겠다. 또는 39,000원 뚫고 올라갈 때는 또 뚫고 올라가는 대로 내가 4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보겠다 라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35,000원까지 내려갈 때 뭐 하실 건지 잘 정해주셔야 돼요. 지금 손절했다가 다시 살 건지 아니면 아유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물리다 생각 안 하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그냥 가져가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 손절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37,5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손절했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한 1년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면은 한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CGV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두 가지의 경우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고 시청자님의 취향대로 한번 선택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LG 디스플레이를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29,000원에 네, 한 40%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산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시네요. 네, 그 계속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자,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한 29,000원 정도이신 거죠? 예. 자, 그러면 그전에는 더 높게 아마 사셨을 텐데, 기다린. 33,000원을 3만 원 넘은 가격에 사셨군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대응할지 문현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추가 매수도 하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네,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네. 많이 힘들다 봐야 되겠죠.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전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하기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난 다른 종목 팔고 어떤 종목을 사볼까라고 고민할 때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만 딱 따져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고 굉장히 좋은 매수가에 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수익 난다는 게 29,000원까지 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결국 한 17,000원이나 2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29,000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에도 뭐 중국 LCD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ED보다는 이제 LCD 쪽에 좀 많이 힘을 썼었는데 중국에서 LCD를 싸게 팔다 보니까 이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돼버려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QLED를 넘어서 OLED 쪽으로 조금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좀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익 나는 자리가 아니라 천천히 이게 17,000원, 2만원대까지 자리를 높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까지 투자했을 때 겨우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이게 겨우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에게는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시청자님은 저기까지 올라와도 사실은 손실률이 한 40% 정도가 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중도 40%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엔 비중도 조금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29,000원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17,000원 정도에서 2만원짜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라도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가 제일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시청자님께서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비중이라도 조금 이렇게 줄여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게 판단이 잘 안 된다,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줄여야 될지 좀 판단이 안 된다 하면은 17,000원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면은 사실 저기서 들고 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많이 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17,000원 자리를 좀 목표가로 보고 가져가 보자.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들고 가셔서 17,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는 좀 계획을 짜시고요. 그게 조금 애매하시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워낙 오래 좀 들고 계셨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하이로 코리아를 좀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하이로 코리아를 매수하고 싶으세요? 네, 예. 하이로 코리아 어떤 점 때문에 좀 끌리세요?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고 싶으세요? 내년부터는 뭐 해양오염, 뭐 유황, 네. 프로페지를 낮춘다고 하니까는 현 조선주의 계통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밸브류니까 거기에도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자, 여러 가지 좀 정보나 이슈를 좀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로 코리아가 지금 이제 좀 매수를 해서 내년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현지 전문가랑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하이로 코리아 사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일단 하이로 코리아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돈도 진짜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시가총액도 작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조금 2,400억짜리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뭐 연마다 뭐 한 100억에서 150억 벌고 있다는 것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재무도 다 좋고 너무나 좋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5,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시간 10분 동안 1시간 10분 동안에 얘가 지금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으로 본다면 지금 거의 1조 9천억 정도가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1시간 만에 1조 9천억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이로 코리아에 5,700만 원 들어왔으면 얘는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일까요? 집중하지 않는 종목일까요? 집중하지 않.
네, 돈이 안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가라고 보면요. 평소에도 그렇게 눈부신 돈이 들어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저 2009년 때, 2005년 때만 거래량이 눈부시게 조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2011년 이후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죽어있는 종목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여기서 노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밸브 뭐 그런 선박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원전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얘와 관련된 돈이 잘 도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나은 거죠. 예, 지금 아마 시청자님께서 하이로 코리아의 뭐 어떤 포인트에 꽂히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 뭔가 좀 유혹을 느끼셨나 봐요. 어떤 거에 뭔가 매력을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이로 코리아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하이로 코리아는 나쁜 기업은 아니나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고 관련 다른 종목을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하고 매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로 코리아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화 잘 주셨습니다. 뭐 좋은 기업이긴 한데 뭐 거래량이 워낙 적고 거래 대금이 쏠리지 않는 기업은 살 때는 뭐 쉽겠지만 팔기가 쉽지도 않고 나중에 또 물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사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유예요. 네, 연우. 매수가랑 비중은요? 24,000원에 80%예요. 24,000원에 80%요? 네.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계속 추가매수 했어요. 추가 매수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전에 되게 높게 사셨겠네요? 네. 아주 높게 사서 계속 그냥 추가매수해서 단가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24,000원이 됐고, 이제는 거의 뭐 매수가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연우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80%까지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연우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8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얘가 24,000원에 매수가가 맞춰졌고 현재 22,800원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망정이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면서 아까 전에 우리 상담했던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기업을 보시면은 얘도 빠질 듯 하고 안 빠지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24,000원 이하로 쭉 빠지면서 13,000원까지가 내려가 버렸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왜냐면 비중은 많지, 더 이상 추가 매수할 돈은 없지, 밑으로 빠져버렸지, 시간은 오래 걸렸지, 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연우는 그나마 다행히 버텨줘서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도와주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처럼 밑으로 쭉 빠지면서 또 15,000원, 13,000원, 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손절을 하시거나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중이 커진 만큼 조금만 빠져도 손실 금액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손절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10만 원 손절은 쉬운데 1,000만 원 손절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같은 10%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손절은 쉬운데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손절하라고 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게 지금 비중 조절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위험하게 들어가 있고 좀 잘 안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 종목을 잘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다음번에 운이 안 따르거나 아까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만약에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상상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추가 매수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지금 연우라는 기업은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22,000원짜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바닥으로. 아, 예. 정말 다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얘가 다행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데 2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22,000원 무너질 땐 정리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22,000원 무너뜨리고 갈 만한 내용이라든가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조금 못 벌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이거는 기회가 남았고 전화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전략을 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화가 늦었거나 LG 디스플레이처럼 밑으로 빠지거나 또는 이게 17,000원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전화 주시면은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화 정말 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2,000원을 무너뜨리더라도 원래는 손절해야 되는데 일단은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유를 좀 가지셔서 21,000원대까지 손절 라인을 좀 낮춰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떨어진다고 겁내하지 마시고 목표가를 28,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빨리 비중부터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비중을 좀 줄여 나갈까요? 아니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1,000원이 안 빠지면은 21,000원까지 안 빠지면은 줄일 필요가 없고요. 2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단은 뭐 매출 추가하면서 좀 잘못됐긴 했지만 당장은 손보기에는 너무 좀 어정쩡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21,000원이 되거나 확실하게 26,000원이 됐을 때 그때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감사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음번에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후에 대한 해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추가 매수할 때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저희한테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고 함께 좀 투자 방법을 짜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또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 열립니다.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